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소비재 투자 2편 국내편입니다. K 화장품에서 그 대박의 느낌이 난다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타이거 화장품이란 ETF가 있었는데 소울 신한자산운용의 화장품 탑3 플러스라는 게 나오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좋은 질문 주신 반려인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요 소비재 말씀드릴 때 오늘은 국내 소비재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K푸드를 한 6개월 전쯤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K푸드 별로 안 올랐습니다. 최근 6개월에 3.9%밖에 못 올랐어요. 물론 국내 주식이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100이 아직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에 비하면 좋은 방어력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최근 소비자 관련 그래도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기사 보셨습니까? 중국이 8년 만에 한한령 해제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문화사절단 한국에 파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뉴스입니다. 네, 관련돼서 NH투자증권의 이화정 애널리스트님이 좋은 리포트를 주셨는데요. 이런 플랫폼 소비재죠. 엔터 콘텐츠 게임 섹터의 수혜가 두드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소비재라는 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등에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말하는 건데 물론 진입장벽도 아직 진입장벽 한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방한 관광객도 월별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24년도 좀 피크를 찍고 연말 들어서 좀 감소한 모습이긴 한데 이 부분이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본 등등의 대한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오시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주요 산업별 영향으로는 엔터, 그 다음에 콘텐츠, 게임, 면세점 등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면세점은 조금 가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나 콘텐츠, 게임은 우리 미성년자 입장에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거는 그 부모님이 골치 아프게 만드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 K 문화, K 콘텐츠의 어떤 그 부가가치나 위상이 글로벌리 올라간 걸 감안해 보면 상당히 저는 좀 기여할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은 제가 화장품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게 이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두드려 맞았던 한한령의 피해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그 대응하고자 사실은 이후로 중국 비중이 많이 이렇게 줄었죠. 대신 다른 국가로 미국 등등의 다변화를 시켰던 게 오히려 이제 호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변화된 상태에서 중국까지 좋아지면은 더 대박이 나지 않겠어요? 자,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한 현재 데이터상으로 5천억 달러, 720조 원 정도의 시장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액은 한 891조 원, 4.5조 위안 정도 되고요. 이제 미국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거의 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MS도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한 21% 정도, MS는 23% 정도 수준입니다. 일본으로도 많이 늘었고요. 한국 점유율 마찬가지 이렇게 많이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는 되니까요. 그리고 유럽향으로도 많이 늘었고 마찬가지 높은 M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수의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 아래로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부분인데 소매 판매 증감도 유사한 궤적으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좀 어렵죠. 이 대표적인 기여 팩터로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역축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22년도 피크를 찍고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딱 명확하게 소비자 심리지수와 유사한 궤적을 가져가는 거죠.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소비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한번 이렇게 올라버린 물가 수준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구간에 있었다는 얘기는 전년 대비 계속 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기울기만 낮아진다 뿐이지. 그래서 정말 큰 디플레에 가까운 경제 충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물가가 쉽게 꺾이기 힘들어 본다는 측면에서 또 그 가계대출도 많잖아요. 내수가 당분간 좀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온라인 소비는 좀 견조한 편이라는 건 다행이고요. 이제 소울 화장품 탑3 플러스라는 게 최근에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좀 특이하죠. 갑자기 왜 생도먹게 화장품? 지난 1월 21일 날 출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서머리된 주요 포인트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 집중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 중에 세 번째,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타이거 화장품이라는 게 이미 있어요. 출시된 1월 21일 이후로 계속 좀 마이너스고 오히려 출시 후 하락한 상황이죠. 하지만 오래됐던 타이거 화장품 기준으로 보면은 2015년도 이후에 출시가 된 건데요.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반토막도 회복이 안 된 거죠. 이런 상태에서 희망적인 건 바닥 찍고 22년부터 쭉 저점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최근 기사가 중국산 후판에
우리나라가 관세 매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중국이 보복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은 좀 드는데 어쨌든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밸류에이션, 아주 낮아진 가치 대비 떨어진 주가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 걷어내더라도 이미 미국이나 다변화된 측면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보자는 게 주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